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보은회, 충북도의원 모두 국민의힘이 싹 쓰리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지삼관왕 최영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하자니까. 한 번에? 아유, 제가 왜? 싸운 뭐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정치평론가를. 지금까지 뭐였는데? 그래, 어쨌든 뭐 부산은 그렇다고 치고 서울이 확 싹쓸이 했는데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주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서울 선거는 재난지원금하고 코로나 백신으로 해결한다. 아, 부산은 가덕도 공항으로 해결한다. 이러면 우리가 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뭐 이제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LA부터 시작해서 김상조에다가 김상조 절제 네. 실장권 굉장히 웃기더군요. 뭐 계속해서 터져 나오니까 아, 모두를 다 적으면 20대 잘 사는 사람대로 싫다고 모든 걸다 적으면 서울, 부산 전 자치구 모두에서 이겼고, 그다음 전 연령대에서 이기고, 또 압도적인 득표율이 이겼고. 제가 궁금한 게 서울도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동서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입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한 거 이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응징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완전 민심 이방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뭐 자기들이 선거 내내 그랬잖아. 우리는 뭐 한 방이 있다. 지들이 한 지라도 아닌데 무슨 한 방이 있다고. 물밑 민심은 이기고 있다라고 네, 이해찬 대표나 이런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었으니까. 제가 취재 갔었잖아요. 서울시장 그 뭐 저기 노영민 전 실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캠프를 가 보니까 그 박영선 연설에 요새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맥이 없어. 그리고 그 오세훈 그 후보 유세를 갔더니 이게 밀집했는데 뭔가 막 독이 올랐다고 할까요? 엄청 열성적이더라고. 그래서 야, 분위기가 다르구나 했는데 아니 청년들 그거 보세요. 자발 발언. 거기 막 줄 서서 자발적으로 발언한 게 오세훈 그 선거 그 저기 뭐야 유세장이었어요. 근데 뭐 박영선 쪽은 20대가 누가 와서 떠들어 때리는데 뭐 자기네 뭐 민주당 출신들이고 뭐 거기 짜고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 완전히 민심이관 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득을 볼 사람 또는 이제 좀 손해를 볼 사람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득을 볼 사람. 뭐 우리 지역 먼저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청와대하고 이낙연 지금 대표인가요? 아니 상임 선대위원장 있고 대표는 아니고 그냥 의원이죠. 네. 그렇나요? 뭐 책임 눈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전 우리 지역에 있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책임 눈도 대두될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예. 근데 뭐 공식 직책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박영선 캠프에서. 아 그리고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낙연, 이재명, 뭐 정세균 또 뭐 임종석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이게 우열이 가려질까요? 확실하게 이제 뭐 이재명 하나로 거의 정리되는 쪽으로밖에 저는 수가 없잖아요. 선택이. 저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선택이.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장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칠 건 당연한 거지만 다만 이제 이번 패전을 민주당 내에서 참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가능성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번 참패의 원인이 그 문정부의 독점과 오만 좀 그런 게 실정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거다라고 해석하면 좀 민주당이 중도 쪽, 온건화 쪽으로 갈 수 있고 역으로 이번 참패가 지지부진한 개혁 때문에 그렇다.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더불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결속력을 높인다고 그러면 친문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반대 쪽으로 더
치달을 수도 있거든요. 오. 그것이 이제 저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인물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강성 친문들은 이낙연을 이제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이제 찾으려고 할 거고 이미 이재명이 이제 대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대안을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쟁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재명 지사도 엄청나게 강성 이미지예요. 근데 친문하고 이재명 지사의 강성 이미지는 친문이지. 똑같은데 결이 전혀 달라. 음. 그리고 제3의 친문 후보를 내더라도 그것도 강성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강성의 후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야 이게. 좀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런 좀 온화한 이미지, 중도적 이미지를 내세워서 쉽게 대권을 쟁취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강성의 인물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선택 여지가 별로 근데 없어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물론 강성이긴 하지만 중도 확장성이 있는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도 저 좀 강성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 같아. 그냥 탁 기다 이러면 탁 밀어붙일 것도 같고 쭉 안 하고 중도 확장성에 뭐 우리 조 교수님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치지만은 오히려 유시민을 내보낸다면 유시민 그 전 의원을 내보낸다 그러면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더 있지.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있을 것 같아. 거꾸로. 그 이재명 현 지사지 경기지사 때 중도 확장성을 바란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쨌든 그 교수님은 이제 이재명이 좀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이쪽으로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은 그 오히려 이낙연이나 제3의 제3의 후보인데 뭐,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 제3의 정세균 카드는 이미 이낙연 카드에 재탕이 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고 찾는다면 뭐 이광재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김부겸 뭐 여러 사람 나오지만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유시민 카드가 남은 것 같아요. 안 한다는 유시민이 그 소환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친문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친문 쪽도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세우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로 했으니까 원칙대로 빨리 하자. 그리고 친문 쪽은 지금 비상체제로 만들고 더 끌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더 보겠다는 거죠. 여기는 시간을 벌려고 하고 이재명 여기서 이제 결판 내려고 하고 아하. 이게 시간을 빨리 하는 게 그런 이재명은 흐름이 있는 유리하니까. 건, 예, 예. 음. 그런 근데 흐름은 유시민 있긴 카드도 있죠. 부담되는 게 뭐냐면 지난 조국 사태 이후 유시민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연 과거만큼 유시민의 그 참신성이나 이런 독자성이나 여기 뭐 이런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 국장님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 한 10월 말 정도면 결정 날 테니까 그때 제 아, 말이 벌써 좀 나와요? 제 말이 맞을지 변호사님 말일지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글쎄요. 뭐 예지력은 훨씬 탁월하시더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큰 거니까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도 살펴봐야죠. 네. 그 뭐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번에 이제 LH 사태 플러스 이전부터 조국 사태나 추윤 갈등이나 뭐 부동산 실패나 정책 실패나 이런 걸로 누적돼 왔던 불만이 LH로 촉발돼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당이 그렇지. 이득을 취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변화의 움직임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보였어요. 실제로 변화. 과거에 태극기 부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황교안이나 홍준표로 대표되는 그 완고하고 그 뭐 퇴행적인 보수의 이미지에서 요번에 이현주 부산에서 졌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저기 나경원이 졌잖아요. 이 두 네. 사람은 강성 이미지거든요. 근데 중도 온건파, 합리적 보수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박형준이나 오세훈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유세장에 못 나타나게 했어요. 뭐 의도적으로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유세장에 안 나왔어요. 서울에 직접 가보셨잖아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허경영 차가 없던데. 그리고 젊은 층들을 많이 연단에 세울 정도로 유세 현장에 많이 동원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우연한 계기지만은 그 LH 사태로 촉발돼서 반사이익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이제 이기는 방법을 요번에 알게 된 거야. 절실하게 느낀 거야. 과거에 완고하고 강경한 그 꼰대적인 보수로 가서는 못 이긴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참신하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이긴다는 걸 요번에 저기로 터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꼰대나 이렇게 완고하고 강경한 보수들은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중도적인 세력, 신진 세력들이 전면에 나설 걸로 보여요. 하여튼 뭐 근데 곧 저기
사고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실제로 사람이 바뀐 건지 네, 그 때가 이러니 네. 잠깐 외도를 했다 온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찍은 게 그 변호사님 의견하고 조금 좀 다른 게 국민의힘이 사실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문재인 쪽이 싫다라는 표시를 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찍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 실질적인 지지 그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싫으니까 적에 적은 내 편이라고 뭐 내곡동이든 뭐든 네, 뭐 그냥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 하여튼 저기 그 요번 보선을 보고 나서 네. 그 전에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국민의힘 그랬다 지금 국민의힘. 오, 아주 빠르십니다. 네, 아유. 어떤 그 대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투표 결과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 득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면 참 지난번에 그 뭐 출판 기념회 신용환 그 도지사 출마할 때 네, 신용환 씨가 출판 기념회 할 때 네. 축사를 박형준 아, 시장이 오시더라고요. 둘이 친하더라고요? 네, 네. 오세훈하고 박형준 그쪽 시장이죠. 그분하고 신용환 교수라고 상당히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를 저하고 박형준 시장이 했어요. 어우 급이 어우 몰랐어? 그럼 지금 막 물들어와서 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네, 네. 근데 저기 내년 상당부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또 열릴 수도 있고 뭐 안 열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국회의원 선거도 하지, 또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 도지사 시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막 오락가락 하나 봐요. 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최신 소식 없습니까? 최근 소식으로는 네. 상당부 보궐선거로 정우택 의원이 나온 거고 이거 한 며칠 전에 확인한 거니까 지사로는 이종배 의원. 아 그게 진짜로? 네, 네. 그리고 청주시장은 얘기 뭐 들은 거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우택 전 의원이 원래 상당부 네. 의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재선거 벌어지면 거기로 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친문 세력이 유지가 된다면 이장섭 의원하고 노영민 의원이 그래도 힘을 갖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요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판세를 잡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청주시장도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양당이 다? 예, 그렇겠죠. 사실상 우리가 그 1년 전만 해도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예. 그리고 2월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긴다고 그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가 더 네, 높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당원도 바꿔가지고 내보낸 한두 거잖아요. 달 사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는 예상한다는 건 지금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예상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특히 대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거, 변화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권 후보가 어쨌든 누가 결정되느냐가 그 이후에 뭐 도지사 후보든 이런 게 이제 결정될 가능 따라간다. 대선이 먼저니까. 지역의 민주당과 관련해서 우리 안태희 국장님이 쓰신 말. 음. 민주당은 대참패에서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한범덕 시장을 이장섭 위원장이 연말에 어떻게든 컷오프 시킬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고 연철음이 등판한다.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아, 이거 질문을 읽어주는 훌륭한 아니 이거 패널을 믿을 만한 봤네요. 소식이요. 본인이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 내가 이렇게 자가 발전한 능력은 안 되고 누가 얘기하면 뚝끝 하는데 또 말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자기 도지사가 양쪽에서 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진 세력은 아닐 것이고 파트너가 좀 신선하고 뭐 세대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뭐 상대방하고 싸울 때 유리하지 않겠냐. 아니 아무튼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제가 만약 노영민이고 도지사 후보 됐다 그러면 청주시장 후보로 한범덕 시장님 아니에요? 우리 지난 방송에서 한범덕 시장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아니 이런 경선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경선을 하면. 근데 컷오프 박스 끼가지고 뭐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네. 이 도당위원장이 그 권한이 막강하대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이 사람 F. 네. 썰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좀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새 그 한범도 시장 캠프에서 뭐죠 이장섭 위원장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한다네요. 겁나게 겁나게. 친하게. 맞긴 맞아요. 그동안 안 친했습니까? 우리 지역 정치에서 그분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도 너무 노령화됐고 보수화됐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그 이상으로 노령화되고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젊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한 건 맞아요. 요 얘기는 삐딱투구에서 안 했죠. 뭐 이런 썰은 그런 얘기 안 하지 삐딱투구는. 탁도프가 여기요. 아니 여기 삐딱투구. 어디서 죄송합니다. HC 썰전. 완장했네. 나중에 제가 헷갈려요. HC한테도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 안 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가져온 이 후폭풍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